안녕하세요. 오늘 스키들즈 안전수칙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 최은우고요. 이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되어서 이 영상을 봐야지 이제 스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좀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크게 6가지 보고 넘어갈 건데요. 스키장 관련 안전사고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안전규칙, 그리고 저희가 스키장에서 볼 안전 표지판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피스텔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면서 스키장에서 어떤 안전 요령을 취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사고 및 부상, 안전을 잘 지키더라도 항상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사고 및 부상 시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요.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가장 기초적인 안전 요령인데 이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키장 관련 안전 사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주요 원인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죠? 스키를 잘 못 타서 그냥 당황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게 제일 많을 거고요. 누구랑 부딪힌다거나, 사실 스키를 잘 타는 사람만 있으면 사실 넘어질 일이 없는데 스키를 못 타는 사람이 그룹에 껴 있으면은 이런 서로 동선이 겹쳐서 부딪히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타 추돌 3% 있고 낙상 외상성 질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죽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13, 14 시즌에서 16, 17 시즌간 통계인데 19년도부터 2023년 스키 안전보드 추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스키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면 할수록 안전사고도 증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기본 안전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준비 운동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모든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제 스키를 많이 타본 적이 없는데 나는 좀 스릴을 느끼고 싶다, 나는 이런 재미를 많이 느끼고 싶다 해서 막 상급, 최상급 코스로 가면요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속도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안전사고도 되게 쉽게 일어나는 곳이 스키장이기 때문에 이런 실력에 맞는 코스 잘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음주 후 스키 금지입니다. 저희 곧 MT 같은 것들 저희가 계획 구상 중인데 이제 술 먹고 스키를 타는 그런 성대인답지 못한 행위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멧 무조건 착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인스타에 건질 사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헬멧을 벗고 이제 바람에 날리는 미소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스키를 타는 행위 절대 안 돼요. 넘어지면 머리가 먼저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헬멧은 꼭 착용하고 스키를 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활강, 과속 금지입니다. 스키를 타다 보면 여러분들 선수들도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활강을 하잖아요. 근데 직활강이라는 게 뭐냐? 그 S자를 무시하고 일자로 달린다는 걸 의미해요. 일자로 달리면 여러분의 중력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해서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도 쉽게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활강 절대 과속하면 안 되고요. 슬로프 중앙에서 급정지하거나 휴식하면 안 됩니다. 슬로프는요 완주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게 슬로프예요. 거기에서 중간에 쉬거나 뭐 넘어졌다고 급정지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내려오시다가 여러분들이라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당황을 해서 연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유의하시면서 하셔야겠고요. 리프트를 탈 때 차분히 앉아서 탑승하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인데 여러분들 스키장 가면 신나가지고 생각보다 안 지키는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리프트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 장갑이나 폴 이런 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물건이 되지 않도록 차분히 앉아서 탑승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쉽게 저체온증이나 이런 탈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확보하면서 스키 즐기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키장에서
주로 자주 보이는 안전 표지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볼 건데요. 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행금지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죠. 보행금지라고 써져 있는 데에서는 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로 스키 이외의 수단으로 통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장애물들이 많거나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쌩쌩 내려간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보행금지라고 써져 있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통행금지. 저희가 스키장이 원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키장에서 관리가 되는 구역과 안 되는 구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키장의 관할 밖에 있는 구역에는 통행을 금지해야겠죠. 입장하면 안 되겠고요. 뭐 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연습 금지, no training이라고 연습 금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뭐 스키 탈 때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을 연습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다른 스키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표지판이 써져 있는 곳에서는 연습을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좀 연습하시는 거라고 해야 되고요. No downhill, 활강 금지. 아까 저희 안전수칙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활강하면 안 됩니다. 이제 웬만하면 활강 하시면 안 되고요. 활강 하다가 이제 장애물을 만나서 점프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뛰어내리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죠. 웬만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공중을 날아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런 안전수칙들 기억해 주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주의 표시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표지판만 딸랑 있지는 않고요. 저희 스키장에서 안전 요원들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저 표지판 밑에는 항상 설명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안전 수칙 잘 지키면서 스키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스트의 룰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피스트의 룰이 뭐냐? FIS, 그러니까 국제스키연맹에서 정한 건데 1969년에 스키장 슬로프 이용 규칙 10개명을 제정을 했고 90년에 수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 10개명이 적용되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키자라고 약속해 놓는 것들입니다. 이미지로 잘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발표 자료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텐데 1번, 타인에 대한 존중. 스키어나 스키보더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음, 속도 조절. 네, 너무 빠르게 활강하거나 과속하시면 안 되고요. 스키어나 스키보더는 속도를 조절하여 움직여야 한다. 속도와 방식은 개인의 능력, 일반적인 지형, 날씨는 물론 인파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여러분이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해서 빨리 달리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루트 선택. 뒤에서 오는 스키어나 스키보더는 앞서가는 스키어나 스노보더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죠. 자, 속도를 조절하여 탄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속도를 그렇게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 사람을 그냥 바짝 쫓아가다 보면 앞 사람이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탈 때는 앞 사람이랑 좀 다른 루트를 사용하면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월. 뒤에서 오는 스키어나 스키보더는 앞에 스키어나 스키보더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진행 방향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추월하는 사람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월을 해야 합니다. 속도가 안 맞아서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앞에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진입과 재출발. 슬로프를 진입하거나 중간 가장자리에서 재출발할 때에는 타인의 진로를 전후 좌우로 살피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진입 및 재출발을 해야 한다. 자, 재출발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재출발을 할 때는 본인의 속도랑 상대의 속도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간의 순발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재진입이나 재출발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자, 피스트에서 정지, 그러니까 중간에 정지한다는 걸 의미하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키어나 스키보더는 좁은 장소나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피스트에 정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넘어진 후 스키어나 스키보더는 가능한 한 빨리 피스트의 중심에서 벗어나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로프 맨 가운데 그냥 공주마냥 앉아있는 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넘어졌거나 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정지하셔야 합니다. 슬로프 등반, 도보로 피스트를 오르내리는 모든 스키어와 스노보더는 피스트의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 남들 다 내려오는데 혼자 가운데에서 올라갈 수 없겠죠.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걸어서 올라갈 때는 가장자리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표지판 및 표시, 스키어와 스노보더는 모든 표지판에 경고, 금지, 안내 표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고 써져 있죠. 표지판을 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인이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키장에서 정해놓는 거는 다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죠. 부상자 구호,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스키어나 스노보더는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부상자를 발견하게 되면 페트롤이나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이 스키를 타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이 신속하게 병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원 확보가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 모든 스키어나 스노보더 목격자는 책임자든 아니든 사고 후 이름과 주소를 교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본 것들 중에 사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발견했거나 직접 이렇게 목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연루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의 신원을 확보해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안전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10개의 10개명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사고 및 부상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뭐가 있을까요? 저체온증 있겠죠?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눈이나 바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체온이 떨어져서 추워지는 좀 증상입니다. 이런 게 지속이 되면 본인의 대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하게는 좀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확보하셔야 되고요. 옷이 젖었다면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차가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건 저체온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핫팩이나 두꺼운 옷 등으로 체온 손실을 줄여야 하고요. 마사지로 몸에 열이 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방문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사고는 뭐가 있을까요? 동상,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춥잖아요. 추운 날에는 항상 동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모자나 장갑, 목도리 등 착용으로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이나 몸의 말단이 부위 온도가 너무 내려갔다 싶으면 37도에서 42도, 저희 사우나 들어가는 그런 온도인데요. 그런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담그고 계셔야 하고요. 동상 부위를 직접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동상이 걸린 순간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더 이상 본인의 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지르시거나 응급처치를 하시면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온 화상. 자, 추운데 이렇게 막 핫팩을 둘둘둘 둘러서 이제 막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핫팩이나 난로의 사용으로 발생이 하고 가려움증, 물집 같은 거 많이 잡히고요. 열성 홍반 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핫팩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피부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핫팩 매우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 핫팩들 오래 몸에 지니고 있는 걸로 저온 화상 많이들 걸리니까 이런 거 주요 조심을 하시고, 온열난로 같은 것들은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다고 더 뜨겁지 않아요, 사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 그리고 화상이 일어났을 때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화상 부위를 식히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고 이제 차가운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이제 천천히 문지르면서 온도를 서서히 낮추셔야 해요. 그리고 충분하게 열기가 식으면 연고나 크림을 발라서 2차적인 피부 질환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키 타다 넘어져서 막 타박상이나 골절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그런 증상인데, 타박상에는 첫 24시간 동안은 냉찜질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상처 부위를 잘 아물게 할 수 있고요. 골절이 당했을 때는 해당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골절 부위를 고정하여 뭐 분목이나 이런 것들을 대가지고 좀 고정을 시켜서 뼈가 다시 붙도록 하셔야 하고요. 심한 타박상 및 골절이 생기면 즉시 페트롤을 호출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뼈가 부러지면 물이 나는데 절대 좋을 게 없으니까 빨리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영상 2개 정도 보고 발표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 영상에는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같이 시청해 보시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스키 후에 맛있는 단백질 풀세트. 안녕하십니까, 최현준의 스키스킬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스키 튜토리얼 넘어지고 일어나기입니다. 먼저 넘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로프에서 넘어질 때에는 몸 중에 살이 가장 많은 부분인 엉덩이 부분부터 슬로프에 넘어져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손이나 어깨로 짚게 되면, 손을 짚거나 어깨로 떨어지게 되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이 가장 많은 부분, 엉덩이 부분부터 설면에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넘어질 때에는 가볍게 손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엉덩이 부분을 내밀어 주면서 넘어져 줍니다. 다시 일어날 때에는 스키는 항상 슬로프의 수직 상태를 유지하게 조절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바깥쪽 스키 쪽으로 엉덩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 무릎만 세워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안쪽 무릎까지 같이 잡고 세워주시면서 엉덩이가 스키판 위에 올라와서 쪼그려 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은 무릎 앞쪽을 감싸 안아주고, 머리는 스키의 탑 부분으로, 엉덩이는 위로 들릴 수 있게 같이 이동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워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동작으로는 일어날 때 한 발로만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 혹은 잘 일어난 상태에서 몸을 세워서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일어날 때 폴을 사용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폴을 위쪽에 가볍게 지지해 준 상태에서 스키 다리를, 양쪽 다리를 같이 세워주면서 스키판으로 올라오고 폴을 지지해서 일어나 줍니다. 넘어지고 일어날 때에는 스키가 위쪽에 있거나 스키가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일어나면서 스키가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스키가 위에 있다고 하면 일어나는 양이 경사로 위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는 항상 아래쪽에 두고 아래쪽에 둔 상태에서 손을 이용해서 스키판 쪽으로 몸을 올려주고 가볍게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폴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사용하거나 일어나는 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손바닥을 사용해서 스키를 장착 해제하고 일어나서 스키를 다시 신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을 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래쪽 스키부터 착용해 주시면 되겠고, 일어날 때는 마찬가지로 스키는 항상 경사로에 수직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 겨울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스키장.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652건. 이 가운데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사고가 579건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많이 부상을 당하는 부위는 팔과 손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둔부와 다리,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스키를 타다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 스키장에서 안전장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키장의 안전수칙 첫 번째는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나서 몸에 맞는 스키복과 무릎 보호대, 고글을 갖춰야 하는데요. 스키를 탈 때는 평소보다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하므로 운동화 사이즈보다 약간은 여유 있게 부츠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키장에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이용자들은 경사가 낮은 코스부터 충분히 연습한 후 점차적으로 상급자 코스로 올라가야 하고,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키를 벗고 이동할 때는 스키를 세로로 세워들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만약 슬로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슬로프 한가운데에 서 있거나 앉지 말고 슬로프 가장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 스키장 진흥요원의 안내와 장내 방송, 표지판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하는데요.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코스가 나쁠 때는 반드시 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프트를 탈 때는 순서를 지키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는 절대 몸 장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키를 타다 넘어질 때는 스키를 나란히 한 상태로 양팔을 앞으로 뻗고 엉덩이부터 주저앉듯이 옆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는 다리와 스키를 모은 후 다리를 굽혀 허벅지와 복부를 가깝게 붙인 뒤 경사가 높은 쪽의 손으로 적당한 위치에서 땅을 밀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야외에서 추위를 잊고 놀다 보면 동상에 걸릴 위험도 있는데요. 손과 발에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젖은 장갑이나 양말은 다시 착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에 꼭 맞는 신발은 동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릿한 스릴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겨울 스포츠. 재미있고 신나는 만큼 부상의 위험도 큰데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장비. 그 중에서도 안전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으며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이용한다면 안전하고 신나는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답니다.